안녕하세요. 저는 김대왕 박사입니다. 저는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지냈으며 화학물질 연구를 했는데요. 주로 제초제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2000년대 초에는 북한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하여 여러 가지 제초제 시험을 하였습니다. 영국 제네카 회사, 또 미국 FMC 회사, 또 국내는 LG화학, 또 동부한농 이런 데다가 기술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과학기술 훈장도 수상했습니다. 현재 저는 바이러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블루캠이라는 회사를 창립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이 생체 내에 들어가서 작용을 하는데 생체는 매우 구조가 복잡하고 생체 종류에 따라서 작용하는 메커니즘 전부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식물이 죽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식물이 더 잘 자라기도 합니다. 역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벼나 논에 뿌리면 벼는 살고 피는 다 죽고, 또 어떤 경우에는 콩밭에 뿌리면 잡초도 죽지만 어떤 경우는 콩이 매우 크게 자라는 그런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성장 조절제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재배하는 콩이 한 5, 6, 10cm 정도 키인데 어떤 성장이 촉진되면 1m나 2m 정도로 자랄 수도 있고, 거기에서 열리는 콩도 10cm, 20cm 정도 지름이 되는 그런 큰 콩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식물뿐만 아니고 사람도 사람 종류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잠재되어 있는 내부 물질, 효소, 유전자 이런 것이 자극을 받으면 훨씬 크게 자라서 수미터에 달하는 거인으로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과거 고대 사회 신화로 존재하는 거인들도 출현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지역에 특정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거인으로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인의 출현이 반드시 불가능하다든지 그렇게 많은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개발한 물질은 하이드록시 플루돈이라든지, 이것은 ACCA라고 해서 아세틸-CoA 카복실레이즈라는 식물에 있는 효소입니다. 이 효소를 저해하면 일반적으로 식물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은 특히 침엽, 그라스 종류, 잔디나 벼나 피 같은 그라스 종류의 식물에 이것이 많아서 이런 ACCase 이니비터를 처리하면 네로올리브, 그라스 종류의 식물들이 일반적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라스 종류의 식물이지만 벼는 전혀 죽지 않고 피라든지 그런 다른 그라스 종류의 식물들만 죽습니다. 어떤 물질이 똑같은 효소가 있는 식물에 작용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죽게도 만들고 어떤 경우는 더 잘 자라게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 물질이 생체 내에 들어가서 효소와 어떻게 작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효과들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동물이다, 식물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곤충도 한 가지입니다만 생체 안에는 매우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효소도 있고 효소 전에 유전자에서 다 발현해서 되는 것이지만 수많은 종류의 효소, 수많은 종류의 유전자들이 있어서 그 물질에 따라서 작용하면 생체들이 각각 다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유독하기도 하고 해를 입히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유용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비타민 같은 것은 사람한테 작용하는데 더 좋게 작용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양이 너무 많다든지 구조가 변형된다든지, 구조의 변형이라는 것은 열을 받는다든지 미생물에 의해서 곰팡이가 핀다든지 산화된다든지 또는 물이 들어간다든지 하면 화학물 구조가 약간 바뀝니다. 작용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되게 식품이나 약품이나 모든 경우는 다 적절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화학물질 작용이나 반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매우 깊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물질이 앞으로 사람 수명을 앞으로는 200살, 300살까지 수명이 연장되는 것도 다 물질과 관계가 있습니다. 물질을 잘 활용하면 앞으로 훨씬 더 좋은 사회를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인간 수명이 100세는 이제는 다 아는 사실이지만 앞으로 200세가 되고 300살이 되고, 보통 지금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키가 크면 2m인데 앞으로 3m, 4m
또는 5m가 되고 거의 시속 100km도 달릴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런 상상이 전혀 불가능한 상상이 아니고 과거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다 100살까지 살 줄을 상상하지 못했듯이 사회가 매우 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지금부터 머릿속으로 대비책을 상상하면서 사회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00살이 먹는 사람도 젊은이와 똑같은 청춘과 활동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과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친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에 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나이 많다는 티를 낸다든지 그런 건 있을 수가 없고 젊은 사람들과 똑같이 어떻게 어울려서 사회를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상당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60세가 되고 정년퇴직을 하면 그냥 이제는 뭐 인생 다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머리를 잘 생각해 보면 세상에는 재미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이 우리가 물 위를 걸을 수는 없을까? 또는 저는 간혹 생각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싱싱이를 많이 탑니다. 싱싱이를 타고 물 위를 그냥 쭉 지나갈 수는 없을까?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고요. 뭐 10cm, 20cm 정도 되는 콩이 출현하면 식량 문제도 그냥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상이 넓어지면 융합 분야도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과학으로서 끝나지 않고 사회나 여러 가지 융합시키면 재미있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들이 나이 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움츠리고 있을 일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재미있는 상상력을 잘 발휘를 하면 젊은 사람들과 상통하는 것도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걸 못 느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아서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 그만큼 융합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도 더 넓어지기 때문에 할 일이 너무 많고 너무 재밌는 일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힘과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말고 질문 받는 거에 대해서도 어려워하지 말고 자기 지식을 자랑할 생각으로 한다든지 상대방의 지식을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궁금해서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많은 새로운 분야, 새로운 융합 분야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서 많은 융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이 많고 젊고를 떠나서 많은 질문을 하고 거기서 해답을 구하면 정말 재밌는 일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